드래곤볼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강한 상대를 만날 때마다 피나는 훈련과 생사가 걸린 실전 전투를 통해 각성하여 서사별로 강해지는 주인공들의 모습이죠. 특히나 싸울수록 강해지는 사이야인 종족 특성상 전투 때마다 진화에 가까운 변신을 보여주고 있어서 사실 저는 아직도 밤마다 가메아메아 연습을 그리하여 오늘은 드래곤볼 초사이어 1, 2, 3, 4, 5와 같은 고유 각성은 물론 매체쿠차, 퓨전 모드, 그리고 서당계 패시, 최신 근황인 자의식의 극기와 무의식의 극기와 같은 각종 기술들의 각성 계기까지 풍을 읊어보겠나이다. 만화인의 명문사 서당계 패 이야기꾼 한량종수입니다. 대적할 자 없는 우주 최강의 전사, 과거 50의 아버지 버덕을 제외하며 실제로 초사이언 각성에 성공한 케이스가 없기에 우주인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얘기이지만 동시에 실존한 적은 없는지라 그저 전설 속의 이름에 불과했던 초사이어인, 일명 슈퍼사이야인, 우주의 지배자라고 불리우던 제왕 프리저조차 천년에 한 번 태어난다는 우주 최강의 전사, 전설의 슈퍼사이어인의 탄생을 두려워한 나머지 행성 베지터와 함께 사이야인은 전부 몰살시켜버렸을 정도로 그 어떤 천재도 넘을 수 없는 벽을 넘은 어나더 레벨의 사이어인이 바로 초사이어인입니다. 이런 초사이어인이 등장해서 활약한 첫 번째 에피소드는 바로 프리저 편인데요. 사이어인 멸망의 진실을 털어놓으며 자신들의 억울함과 함께 프리저에게 복수해달라는 말을 끝으로 최후를 맞이한 베지터, 친구이자 라이벌인 베지터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손오공 이 전투에서 최초로 스스로를 지구에서 자란 사이어인이라고 선언하며 프리저와 치열한 사투를 펼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공은 자신의 한계치 개왕권 20배에 달하는 힘을 사용하고도 프리저를 상대로 쩔쩔매며 고전을 면치 못하죠. 그렇지만 하늘에 몰래 작은 원격을 모으는 기지를 발휘해 프리저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데까지는 성공합니다. 오공은 이 공격으로 프리저가 죽은 줄 알았지만 우주의 재앙답게 꼬리만 잘리며 치명상을 피한 프리저는 데스빔으로 손오공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 순간 그 종족답게 재빨리 브랜드 실드로 피콜로를 사용하며 치명상을 피하는 오공. 도대체 누가 악당인지 모를 만큼 손오공의 사이어인다운 재치에 위기감을 느낀 프리저는 염동력으로 크리링을 부활도 하지 못하게 육체를 폭발시켜버리죠. 이때 손오공은 친구인 크리링을 잃은 사실에 분노하여 전설의 초사이언으로 각성하고 풀파워의 프리저에게 초사이언의 진짜 힘을 보여줌으로써 프리저 인생 최악의 굴욕을 선사하죠. 압도적인 격의 차이는 물론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살고 한 번 더 눈앞에 띄면 죽는다 라는 말과 함께 기까지 나눠주며 적에게 동정받는 치욕을 견디다 못한 프리저는 끝까지 자존심을 굽히지 못하고 발악하다가 오공의 분노가 담긴 에네르기판을 받고 그대로 우주의 먼지가 되어버리죠. 이렇게 첫 등장한 슈퍼 사이야인 1은 분노로 인한 각성과 함께 금발로의 변신과 오라의 폭발, 호전적인 사이야인의 본성을 극대화시킨 전투력으로 프리저를 순살치기로 만들어버리는 압도적인 포스를 선보이며 드래곤볼 신드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액션 어드벤처를 좋아했던 원조 팬들 입장에서는 사이어인 컨셉의 등장으로 인해 초기에 전투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렸던 방법들인 거대 원숭이화 혹은 괴한권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어 조금 아쉽기도 했습니다. 물론 야무지의 낭압풍풍건 역시 슈퍼 사이어인을 훨씬 초월한 단계, 초사이어인의 두 번째 변신 형태인 슈퍼 사이어인 2입니다. 사이야인드 나무위키 베지터조차 들어본 적 없는 형태인지 이 버전의 명칭은 손오공이 초사이언 2라고 이름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슈퍼 사이언 2의 대표적인 특징은 당연히 1보다 2배 정도 전투력이 상승하며 호전적인 성격을 넘어 더욱 전투를 갈구하는 공격성의 증가 등이 있으며 외견상으로는 일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초사이언 2의 최초로 도달한 인물은 주인공 손오공은 아드키는가 하는 드래곤볼 시리즈 잠재력 넘버원 손오반입니다. 셀게임이 시작되기 전 정신과 시간의 방에서 오공과 훈련을 하던 오반은 일순간적으로 초사이언2에 순간 도달하지만 아쉽게도 완전히 제어하지 못하고 기절하죠. 이후에는 완전체 셀과의 격전 중 인조인간 16호가 셀에게 목숨을 잃게 되자 오반이 분노의 한계를 넘게 되어 드래곤볼 원작 최초의 진짜 슈퍼사이언2 변신에 성공합니다. 그렇게 2로 각성한 오반은 Z전사들을 갖고 놀던 셀 주니어를 단번에 초살. 이전까지는 그 누구도 감히 대항할 자 없던 완전체 셀 역시 압도적인 힘으로 굴복시키죠. 하지만 결국 사이언2의 단점이자 부작용인 전투를 즐기는 호전적인 성격으로 변한다는 속성에 잡아먹혀 전투를 질질 끌며 시간을 허비하다가 자폭을 결심한 셀에 의해 아버지 오공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오공과 함께 셀은 죽은 듯 했지만 오히려 셀은 더욱 강해진 초완전체가 돼서 돌아오게 되고 오반은 다시 초사이언2로 변신하여 동료들과 힘을 합쳐 셀을 완전히 제거한 데 성공합니다. 초사이언2의 변신은 슈퍼사이언 1과는 달리 다들 쉽게 각성하지는 못합니다. 작중 손오공 역시 최초 슈퍼사이언2 각성은 마인부와의 격전 때였으며 베지터 역시 마인 베지터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초사이언2로 변신해 성공합니다. 오반의 잠재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게 해준 변신이 바로 초사이언2라고 할 수 있죠.
우주마저 울리는 포효와 함께 등장한 슈퍼사이언2의 전투력 4배에 달하는 드래곤볼 정사 기준 최종 최강의 형태 초사이언3. 눈썹을 덮어버릴 정도로 발달된 안면 근육, 허리까지 내려오는 볼륨감 넘치는 올백 금발머리로 드래곤볼 Z 시리즈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만큼 가장 화려한 외형을 자랑합니다. 초사이언3는 마인부 편에서 첫 등장하는데요. 손오공과 마인베지터의 혈투로 인해 결국 부활하게 된 마인베지터 오천크스, 우주최강 베지트조차도 미친 재생력까지 마인부는 결국 끝장내지 못해서 우주가 멸망한 위기에 처하자 마인부를 저지하기 위해 손오공이 저승에서 수련하며 얻은 기술 초사이언3를 선보입니다. 이런 필살 기술을 마인부와의 첫 전투 때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슈퍼사이언3는 살아있는 몸으로 쓰기에는 소모하는 기가 너무 많고 불안정하여 오랜 기간 전투가 불가능해짐과 동시에 이승에 머무는 시간을 단축시킨다는 설정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결국 지구 멸망 위기에 처하자 주인공 오공은 궁극의 전사 초사이언3로 각성하여 마인부와 호각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대1로는 그 오반조차 상대가 되지 않았던 마인부를 일순간이지만 압도하죠. 그렇게 초사이언3 모두와 베지터 그리고 미스터 사탄의 힘으로 원기옥을 모으는 데 성공한 오공은 마인부 퇴치에 성공합니다. 사실 초사이언3는 이런 화려한 디자인과 포스 때문에 드래곤볼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각성 모드이지만 그 외 겉멋에 가려진 단점이 너무 많아서 안타깝게도 지금은 사실상 개왕권처럼 사장된 기술이죠. 그 이유는 효율성과 실용성이 워낙 개똥이기 때문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변신 시 기회 소모가 너무 커서 죽은 몸이 아니면 유지 시간이 너무 짧게 리스크가 상당하죠. 이런 현실적인 문제 외에도 너무 시나리오에 끼워 맞춘 설정이 아니냐는 논란도 있기에 후에 다른 주연들은 초사이언3 변신을 스킵하고 2인 상태에서 3급의 파워를 내거나 아예 스킵하고 초사이언 블루로 가는 루트도 생겼습니다. 전투라면 죽고 못 사는 베지터가 배우지 않았다는 시점에서 사실상 실정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특히 기록이 말해주는데 무엇보다 초사이언3 모드의 전적은 정사 기준 전패이기도 합니다. 구독자 나으리의 무단 이탈이 두려워 해당 챕터에서는 포탈을 합치와 퓨전을 따로 구분짓지 않고 동일 기술하는 가정하에 설명드리오니 영상 시청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둘의 힘을 합친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초파워업을 가능케 하는 메타몰 성인들의 비기 퓨전은 포탈을 활용하여 마인부 편에서 손오공과 베지터가 최종 형태의 얼티풋볼을 상대로 첫 등장하죠.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게 바로 이견의 여지가 없는 드래곤볼 세계관 최강자 베지터와 카카로트의 퓨전 형태 베지트입니다. 기존 초사이언 각성과는 달리 금발 변신은 따로 일어나지 않지만 개왕시 OOTD 룩으로의 패션 변화와 함께 기존의 초사이언을 뛰어넘는 자신의 힘을 극도로 과시하는 오만한 성격으로 변하게 되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역시나 전례 없는 강함입니다. 최강의 적 부를 다리 하나로 농락하는 압도적인 전투력 더하여 사이어인다운 호탕하고 호전적인 성격과 트래시 토크까지 팬들이 열광할 만한 요소는 전부 갖춘 완벽한 버전이 바로 퓨전 모드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정사에 등장하는 베지트, 오천크스 외에도 극장판 및 후속작에서도 퓨전을 활용해 등장하는 오지터, 블루 베지트 등 미친 강함과 포스를 뽐내기에 지금까지도 초사이언3와 함께 가장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정사로 구분되지 않는 외전격 시리즈인 드래곤볼 GT에서 등장하는 초사이언4, 초사이언인 넘버링의 마지막 변신 단계입니다. 변신 방법은 거대 원숭이 혹은 황금 거대 원숭이 상태에서 이성을 유지하여 초사이언의 힘을 각성하거나 아니면 인위적인 힘을 받게 되면 발휘한다는 설정인데요. 외전격인 GT에서 등장한 설정답게 이외에도 기존의 사이어인과는 몇 가지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먼저 디자인적으로는 슈퍼 사이어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머리 색깔이 금발이 아니라 블랙 계열로 변하며 길고 굵은 브렛나웃이 함께 자라납니다. 또한 눈에는 붉은 아이라인이 그려지고 몸에는 붉은 깃털이 뒤덮이죠. 아무래도 꼬리 유무가 진화의 핵심이다 보니 전체적인 디자인이 사이어인의 아이덴티티인 거대 원숭이를 떠올리는 형태로 변합니다. 슈퍼 사이어인 4는 넘버링 시리즈의 마지막 단계답게 3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강함으로 GT 메인 빌런인 베이비와 일성 장군을 압도하는 강함을 보여주죠. 특히나 슈퍼 사이어인 4 오지터가 첫 등장했을 때의 보스는 망작이라고 평가받는 GT를 일순간 명작으로 보일 만큼의 전율을 선사합니다. 사이언의 신이 된 경지 초사이언 가십니다. 1995년 개봉한 드래곤볼 17기 극장판 용건 폭발 손오공 네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리. 이후 18년 만인 2013년에 개봉한 18번째 드래곤볼 극장판이자 1995년 완결 후 18년 만에 새롭게 시작된 무려 원작자 토리야마 아키라가 직접 참여한 드래곤볼 원작의 신규 스토리인 드래곤볼 Z 신들의 전쟁에서 첫 등장합니다. 과거부터 팬들 사이에서는 한 번쯤 발휘했던 각성 모드로 기존 변신과는 아예 궤를 달리하여 머리가
머리가 위로 솟구치지도 않고 동공, 헤어, 아우라까지 홍염을 떠올리게 하는 강렬한 레드 컬러로 변신하기에 어느새 배불뚝이 아저씨가 된 팬들의 심장을 오랜만에 도키도키하게 만들었죠. 변신 조건 역시 기존의 혈통인맥 사이아인 놈들식 분노하기 원툴이 아니라 5명의 선량한 사이아인이 강강술래 권법으로 자신들의 마음의 빛을 한 명에게 몰아주기 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처럼 각성 조건이 파격적인 만큼 일단 한번 변신만 성공하면 파괴신 비루스의 힘을 조금이지만 진심으로 끌어낼 수 있게 되는 수준으로까지 전투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선생님 그래봤자 결국 신 앞에서는 한낱 야무치 수준이에요. 리으리으 크크. 그래서 신의 기를 습득한 초사이언 가세 상태에서 한 번 더 각성하는 초사이언 블루라는 컨셉 역시 출시됩니다. 사실 정식 명칭은 초사이언 갓 초사이언이지만 너무 길고 촌스러워서 그냥 초사이언 블루라고 강제 개명당했죠. 아무튼 블루 모드에서는 기 오라를 발산하지 않는 상태에서 청색의 기를 정제하여 쌓을 수 있습니다. 신의 경지에 오른 전투력이니만큼 이제는 다른 우주에 존재하는 신의 힘에 범접하는 라이벌들이 등장하고 있어서 더 이상 강한 캐릭터가 나오기는 힘들어 보이는지라 이번에야말로 사이어인 종족이 보여줄 수 있는 찐 최종 종결 형태라고 감히 예상해봅니다. 왜냐하면 손오공이 신의 경지에 도달하여 사용하는 천사의 기술 무의식의 크기는 종족에 국한되는 변신이 아니라 누구나 쓸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이죠. 베지터가 배운 파괴신의 기술 자의식의 크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들 신급의 먼치키 되어버린지라 기술을 마스터하여 고이다 못해 썩은 내를 풍기는 손오공은 초사이언 블루와 무의식의 크기를 번갈아가면서 쓰는 모습까지 보여주죠. 사실 이런 크기 역시 형태가 여러모로 징조, 완성형, 울트라형 등등 끝없이 쏟아지고 있어서 이제 제발 그만해. 이러다 우리 다 죽어. 사실 좀 더 딥하게 들어가면 숨겨진 반전이 매력적인 50 블랙, 오리지널 전설의 초사이어인 브로리 이외 다른 캐릭터들 퓨전 등등 전투 형태들이 존나 다양하지만 이번 풍월에서는 가능하면 옛날 그때 그 시절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컨셉을 중심으로 한번 풍월 읊어봤나이다. 이외 프리저의 진화, 부르마의 몸매 아니 패션 변전사, 다른 Z 전사들의 각성을 다음 기회에 따로 읊어드리겠나이다. 드래곤볼 시리즈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이아인들의 각성에 대해 알아봤던 오늘의 풍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서당캐피였습니다.